그래서 이제 빅스가 좋아요. 예, 빅스가 너무 지금 좋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실적도 얼마큼 잘 나왔는데, 이제 내년 분기죠. 1월하고 2월에 이제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 다들 거기에 주목하고 있고, 원유값은 많이 안정되어 있어요. 브렌트 86불에 79불. 그 다음에 중간 선거도 끝나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돼서, 그래서 S&P가 4천까지 올라온 게 아닐까. 그 다음 미중 간의 관계도 좋아지면서 4천. FOMC 의사록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줄이겠다는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도 조금씩 잡히고 있죠. CPI 7.7%에 6.3%. 이번에 12월 1일날 PC 물가지수 나오죠. 자, 6.2%에 5.1%. 자, 요게 이제 어떻게 나올지 좀 봐줘야 될 것 같고요. 자, 요것도 잘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5.1%보다 더 물가가 떨어지는 게 보이면은 예, 그러면은 조금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자,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인플레이션 상황. 자, 오늘은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자, 인플레이션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예,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어요. 예,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는데, 인플레이션이 조금 너무 심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블랙 프라이데이의 소비가 좀 줄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자들이 여전히 소비를 하고 있다. 예, 하지만 좀 더 조심스럽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과, 자, 40년 만에 온 이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소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매업자들이 뭐 수요 파괴죠. 예, 수요가 잘 안 되는 거를 고려를 좀 잘못 판단을 한 이후에 인벤토리를 재고량을 너무 많이 늘렸어요. 타겟 같은데 너무 많이 늘렸었죠. 그래서 재고량 문제가 아직까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한 게 뭐냐면은 예, 물가, 그러니까 할인폭을 굉장히 많이 잡았대요. 작년에 한 28% 할인인데 올해는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 할인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물건이 잘 안 팔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의 소비자들이 수요를 조금씩 줄여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수요를 줄이면은 내년도의 실적에 이제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경기 둔화도 있는데 GDP는 아직까지 뭐 4분기에 4.2% 뭐 4.3%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년도 다 전반기에 약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번에 좀 잘 팔렸어야 됐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팔렸어요. 예, 그래서 저 약간 modest to break even gross annual sale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에서 약간만 증가를 할 정도로 팔렸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역시나 예, 실적 기간에 그렇게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는 이걸 보면서 내년을 봅니다. 자, 그래서 예, 이 소매업자들이 원하는 것만큼 수익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비용을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예,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할 수 없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전통적으로 예,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 공급 문제가 많이 해결되면서 공급이 지금 잘 되고 있고, 자, 거기에다가 이제 재고량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할인을 많이 해도 잘 안 팔리는 지금 상황이 돼서 드디어 이제 뭐 이렇게 비용을 좀 줄이려면 회사들은 임금을 삭감을 하든지 사람들의 해고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내년도에 물가 전가를 못 하죠. 그러면은 사람들의 해고를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예, 사람들의 유효 수요가 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약간 경기 침체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 요런 것들 이렇게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땡스기빙 때 이커머스만 봐도 2.9%밖에 증가를 안 했대요. 그래서 5.29 빌리언, 한 8조 정도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세일이 28%에서 30%까지 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2019년에 세일하던 33%에 거의 가깝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재고량이 많으니까 세일을 이렇게 크게 하겠죠. 그래서 자, 전자제품, 세탁기 뭐 이런 것들, 옷이라든지 헬스, 뷰티 이런 제품들의 자, 할인 폭이 엄청났대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 보면은 물가는 떨어지는 게 맞는데 이제 회사의 수익이 걱정이 조금씩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많이 팔린 게 룰루레몬 같은 거 많이 팔렸대요. 아메리칸 이글도 옷인데 좀 약간 좀 싼 옷이죠. 예.
중가 옷인데 요런 건 좀 젊은 세대들한테 인기가 있어서 좀 잘 팔리긴 했는데 메이시라든지 어반 아웃핏터 요런 데는 조금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자제품 쪽인 베스트 바이는 또 많이 사람이 몰렸다고 해요. 예,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은 좀 좋았던 것 같고 메이시는 또 사람이 좀 많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블랙 프라이데이 때 가장 인기 있는 게 베스트 바이예요. TV 같은 거 막 트럭들 몰고 와가지고 많이 싣고 그랬다고 하는데, 자, 베스트 바이 TV, 컴퓨터, 뭐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는 잘 팔렸는데 그런 거는 1년 동안 기다려서 베스트 바이, 예, 블랙 프라이데이 때 보통 사니까 그런 게 좀 있고, 자, 그거 외에는 다른 쪽은 좀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9%만 예,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인플레이션이 이제 심각한 상황이어서 사람들이 소비를 줄여 나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은 이제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2월 1일 날 PC 물가 지수가 나오죠. 이제 자, 다음 주입니다. 12월 1일.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 예, 포인트가 되는데 지난번 5. 근원만 따져서 5.1%보다 더 낮아지고 그다음에 12월 13일이죠. CPI 물가가 나오면서 또 근원이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그러면서 연준이 이자율 올리는 속도를 더 줄이고 이러면은 경기 침체까지는 내년도 초에는 4분기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좀 빨리 잡혀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안 그러면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있습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안 떨어지는데 사람들의 실업률만 올라가서 유효 수요가 떨어지는 상황이 와요. 그러면은 좀 경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사람들 소비가 줄고 예, 그다음에 물가가 소비가 줄면 그만큼 물가 전가가 힘드니까 회사들의 이제 물가를 좀 낮추고 예, 물가를 빨리빨리 낮추고 그다음에 실업률은 생각보다 좀 천천히 올라가고 예, 이러면서 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내년에 침체가 안 오는 자, 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빨리 떨어지고 있냐. 그래서 상하이에서 LA로 오는 컨테이너 운송 비용이 이렇게까지 떨어졌대요. 옛날에 2020년 이전까지 지금 컨테이너 운송 비용이 떨어졌다는 거. 자, 이거 희망적인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미국의 집값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집값이 이번 주에 또 나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정도에 나오는데 그것도 봐줘야 되는데 집값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가 올해 들어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난 2달간 집값이 0.6%, 0.7%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PC나 CPI 물가도 떨어지겠죠. 예, 조금 더 빠르게 떨어졌으면 좋긴 하겠는데 아무튼 요게 잘 떨어졌으면 좋겠고 자, 거기에다가 렌트 가격 올라가는 폭이 좀 줄었다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싱글 패밀리 홈인데 단독주택을 많이 빌렸었는데 이게 10.1%만 올라갔다고 합니다. 4월달에만 해도 13.9%인데 자, 렌트 가격 인상폭도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매너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인데 자, 요거를 보더라도 진짜 피크를 찍고 중고차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때 이게 많이 올라가서 걱정을 했는데 지금 2019년 수준까지는 아직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더 떨어질 여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고차 가격도 조금 더 떨어지고 예, 그러면은 자,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임금 실업률까지도 좀 올라가면서 임금 상승폭만 좀 더 줄어들면 그래서 자, 뭐 매주 목요일 날 나오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이 실업률이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나오죠.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12월 2일 날 실업률 나옵니다. 자, 요런 것들 나오고 PC 나올 때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임금 상승폭이 얼마나 줄어드냐 거기에 따라서 자, 물가가 떨어지는 게 보일 거고 예, 그거에 따라서 연준도 저 그 태도를 좀 바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항상 계속 얘기 드리지만은 예, 저번 주에도 얘기 드렸습니다. 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물가가 이제 떨어진다고 예상을 해서 예, 물가가 이렇게 떨어져서
시작해서 한 4.9%까지 PC가 떨어지고 지금 5.1이죠. PC가 이렇게 떨어지고 CPI도 떨어지고 자, 연준의 금리 인상이 지금 4%인데 자, 올해 말까지 4.5%까지 올리겠죠. 예, 요게 조금 올라가다가 4.9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4.75, 4.9. 자, 내년도에 자, 2월 1일 날 50bp를 올린다면 요게 2월입니다. 자, 2월 달에 자, 연준이 자, 5%까지 자, 이자율을 올리면은 50bp 올려가지고 그러면은 물가가 떨어지는 거하고 자, 연준 인상폭이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실질 금리가 0이 되는 그 시점이죠. 자, 거기서부터 연준은 이자율을 올리는 걸 멈추고 예, 이때부터는 아마 지금 금리 인상 속도를 천천히 하는 이유가 이번에 연준 의사일록에서도 나왔지만은 시간을 두고 얼마나 연준이 이자율을 올리는 효과를 보겠다, 시간차를 두고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2월인데 자, 2월부터 한 지난번에 2018년에도 한 10개월 정도 기다렸기 때문에 12월 정도까지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이때부터 금리를 올린 효과를 이제 보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 지켜봐서 만약에 침체가 안 오면은 주식시장은 계속 올라가는 거고, 침체가 좀 오면은 내년도 12월까지 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이번에 12월까지 나오는 지수들을 계속해서 봐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 4.9%나 이제 4%대 미만으로 근원이 떨어지면 정말 더 좋을 것 같습니다.